색재현성. 재현성. 얼마만큼 자연에 가까운 색을 낼 수 있냐. 아, 네네. 지금 그거는 뭐 OLED가 됐던 LCD가 됐던 똑같이 갖고 있는 화두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레드, 그린, 블루라는 삼원색의 그 스펙트럼이 아주 좁으면 서로 겹치지 않으면 자연에 가까운 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LCD가 됐든 OLED가 됐든 그렇게까지 다 분리된 색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더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시중에서 말하는 뭐 제가 이거는 회사별로 이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너럴하게 컬러 컨버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컬러 컨버전 기술 중에 하나가 뭐 퀀텀 닷을 쓰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 그런 기술을 적용하면서 조금 더 자연색에 가까운 그런 기술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퀀텀 닷을 이용해서 색을 구현하면 조금 기존의 어떤 육안으로 구별하는 색 영역대보다 좀 더 넓게 실제 색에 가까운 영역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머크에서는 이제 퀀텀 닷 QD-PCC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는 일본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좀 프린팅 기술하고 같이 물려서 RGB를 이제 프린트하는 그런 쪽 기술로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소그라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퀀텀 닷의 양이 좀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빛에 반응하는 물질도 집어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넣어가지고 리소그라피로 해서 픽셀을 구성하면, 그러면 퀀텀 닷의 퀀티티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차라리 직접 프린팅을 하는 기술,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퀀텀 닷의 퀀티티가 줄어든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나요? 퀀텀 닷은 OLED처럼 지금은 이제 스스로 발광하지는 못하고요. OLED 백라이트가 있어야지 그 백라이트를 가지고 이제 컬러를 전환시켜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화이트 OLED나 블루 OLED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그린 퀀텀 닷을 통과하면 이제 그린 색깔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퀀텀 닷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화이트 OLED나 블루 OLED의 빛이 이제 전환을 바뀌지 못하고 리퀴지로 좀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색깔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5%는 화이트색이 같이 섞여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닷의 양이 좀 두껍게 코팅이 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색 재현성에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퀀텀 닷의 퀀티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농도의 퀀텀 닷을 이제 프린팅으로 짜서 이제 판넬을 구성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PR과 인캡슐레이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의 PR의 역할은, 사실은 PR이라는 거는 나중에 없어지는 제품입니다. 남아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프로세스 케미칼이기 때문에 PR은 자기의 패터닝을 다 하고 나면 사라지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디바이스가 하이엔드로 가고 이제 뭐 하이 레졸루션으로 가기 때문에 PR의 역할은 하이 레졸루션의 패터닝을 구현해 주면 되고요. 또한 이 플렉시블로 가면서 저온 공정이 가능한 PR이면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포토 스피드가 빠른, 좀 빛에 빨리빨리 반응해주는 그런 PR의 개발이 요구가 되죠. 그렇지만 PR은 결국 남아있지는 않은 물질입니다.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OLED를 적층하고 그 위에 유기물, 무기물 이런 거를 이제 레이어별로 조금 적층을 해서 어떻게 보면 OLED 머티리얼을 좀 보호해주는 보호층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기층, 올가닉 인캡슐레이션 층은 중요한 팩터가 이제 K 밸류를 좀 많이 낮춰서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가 좀 낮게 돼서 그 티크니스를 줄여주는 게 좀 중요하고, 이놀가닉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제 데포지션으로 이렇게 적층을 합니다. 이제 CVD나 뭐 PVD 기술로 적층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티크니스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틴 필름이 필요한 이유는 플렉시블이 되려면 사실은 가벼워야 되고 두께가 얇아져야 되고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유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이 머티리얼 자체, 적층되는 머티리얼 자체가 두꺼우면 안 됩니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얘가 플렉시빌리티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플렉시블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피지컬 형태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머티리얼을 좀 얇게 만들어서도 동일한 성능이 나오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틴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두꺼운 필름에서 냈던 성능이 그게 얇아져도 똑같이 나와야 이제 틴 필름이 가능합니다. 전기가 뭐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두께가 어느 정도 1마이크론 돼야 전기가 안 통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반으로 아니 반의 반으로 더 줄여도 전기가 안 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더 그 다이렉트릭 컨스탄트 값이 더 낮거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순도를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되게 그 퓨어하면서도 머티리얼 자체가 뭔가 전도성을 안 띠는 소재의 머티리얼을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머티리얼 서칭이 되게 라이브러리가 다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지금의 그 기술보다는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이제 ALD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적층이 되게 얇은 아토믹 한 레이어, 두 레이어, 쓰리 레이어 이렇게 적층이 되는 기술인데요. 물론 이것을 적층하기 위해서는 그 머티리얼 자체의 퓨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또 수분을 침투하지 못하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얇은 방막이 형성이 돼도 이 OLED 층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ALD 기술을 가지고 오는 건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 머크는 반도체 사업부 쪽이 있습니다. PM 반도체 사업부 쪽에 ALD 기술은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세계 거의 1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기술을 디스플레이에서도 조금 응용을 해서 가지고 오면 조금 더 어떤 보면 이런 플렉시블이나 뭐 롤러블 이런 쪽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